이번엔 자유낙하 운동이고요. 자유낙하 운동은 정지해 있는 물체를 가만히 이렇게 떨어뜨릴 때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떤 이제 펜을 이렇게 가만히 있는 물체를 이렇게 떨어뜨려. 그러면 우리가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잘 느껴지지 모를 것 같은데 보시면은 물체가 아래쪽으로 갈수록 조금씩 빨라지는 거를 어느 정도 느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지인 물체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정지에 있다가 0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점점점 갈수록 이제 굳이 표현하자면 이렇게 해서 점점 이렇게 빨라지는 거. 그래서 시간당 점점점 더 많은 이동 거리를 가는 거를 이제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하고요. 자유낙하 운동을 우리는 이제 다른 말로 앞에서는 등속 직선 운동이었잖아요. 속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등속이라고 했었고 여기서는 속력이 점점점 빨라지는데 일정하게 빨라져요.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고요. 이 가속도는 이제 중력 가속도라고 해가지고 중력 때문에 생기는 힘이거든요. 중력이 그러니까 지구 중심이 잡아당기는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구 중심 때문에 빨라지는 속도의 변화량을 중력 가속도라고 해요. 우리는 항상 정해져 있고 9.8이라고 하고 이거 어디서 배웠냐면 1학년 때 무게할 때 중력과 무게할 때 9.8이라는 숫자를 봤을 거야, 그지? 무게는 질량 곱하기 9.8이었잖아요. 그 질량 곱하기 9.8이 중력 가속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속도의 변화량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등 가속도 직선 운동이라는 거는 이제 방향은 일정한. 예를 들면은 자유낙하 운동 같은 경우는 아랫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는 그렇지. 위로 밑으로 가다가 위로 가는 건 우리가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방향을 일정하면서 속력만 변하는데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리고 일정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알짜 힘이 0은 아닌 게 아니야. 0인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알짜 힘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 알짜 힘은 뭐예요? 중력이죠. 중력이 계속 잡아당기기 때문에 그지. 밑으로 갈수록 점점점 더 세게 잡아당기잖아요. 그래서 알짜 힘이 0이 아니고 중력 가속도 9.8m/s 제곱이에요. 제곱. 그래서 뭐 나중에 배울 거니까 그냥 그렇구나 그냥 숫자가 9.8이구나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가속도라는 건 다시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냥 속력의 변화량 정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일정하게 증가한다 기억해 주시고 물체에 가해지는 힘, 그러니까 중력이 계속 잡아당기라고 했죠. 어쨌건 됐고 VT 그래프에서 속력이 계속해서 이제 일정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속력과 시간의 그래프에서 등속 직선 운동에서는 우리가 일정했었잖아요. 평행했었잖아요. 시간 축하고 나란하게. 근데 자유낙하 운동에서는 일정하게 증가한다. 이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책에도 지금 이거 하나만 나와 있을 거예요. 이동 거리와 시간의 그래프는 안 나와 있는데 왜냐면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2차 포물선 운동을 하잖아요. 포물선 운동 그리기 때문에 이건 아직 우리가 배우진 않기 때문에 참고만 해두시고 그냥 그리기만 해놓으세요. 시험은 안 나온다. 시험은 요것만 나오고요. 요거랑 등속 운동에서의 VT 그래프, 등가속도의 자유낙하 운동에서의 VT 그래프를 이렇게 비교하는 거 이렇게 나오니까 참고해 주시고 뭐 잘 알죠? 등속 같은 경우는 속력이 일정하니까 시간 추가 나란하다. 자유낙하 운동 같은 경우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VT 그래프에서 비례해서 나타나는 그래프다라고 기억해 주시고 이때의 기울기를 우리는 가속도라고 해요. 시간분의 속력의 변화량. 참고만 해주세요. 기울기가 가속도라는 거구나. 그냥 고1 때 보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동 거리와 시간의 그래프에서는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하는 이동 거리 계속해서 일정하게 증가하는 걸 보이는데 점점 증가하는 거죠. 순간적인 이 접선의 기울기가 있잖아요. 이때의 기울기를 우리 시간분의 거리라고 하잖아요. 시간분의 거리는 속력이잖아요. 그래서 순간순간 속력이 점점 증가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요때 점점 속력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이때 순간적인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 속력이라고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구나 정도 그냥 확인하는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동 거리가 시간에 따라서 계속해서 증가하더라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시험에는 이제 등속하고 자유낙하 운동을 비교해서 문제들 나올 거고 특히 그래프 같은 경우는 속력하고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다르다는 걸 확인하는 게 이제 주가 되겠죠. 이 내용이 이제 다예요. 그래서 책을 한번 보시면요. 102페이지의 첫 번째부터 보시면 자유낙하 운동 되어 있는데요. 공기 저항이 없을 때 당연히 이제 우리 과학에서는 공기 저항을 고려하면 되게 복잡해지잖아요. 그지? 그러면 나중에 이제 대학교 가서 이후에 배우는 거고요. 공기 저항이 없을 때를 가정에서 배우는 거예요. 물체가 중력만 받으면서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인데 중력에다 밑줄에 넣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방향은 아랫방향 일정하게, 그리고 속력은 일정하게 증가한다. 중력 가속도만큼. 자, 첫 번째 속력 변화, 자유낙하는 물체의 속력은 1초에 9.8m/s씩 증가한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밑줄에 놓으시고요. 속력의 변화량이 9.8m/s이기 때문에 초당 속력이 9.8m/s가 증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속력의 변화량은 세크 제곱분의 9.8m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V는 초당 S니까 1초당 9.8m씩 증가했어. 그지? 그런데 가속도 A는 T의 V의 변화량이거든요. 델타라고 쓰면은 V의 변화량인 거예요. 그냥 듣고 마세요. 초에 1초당 델타 V의 변화량이 9.8 m/s잖아요. 그지? 세크니까 세크 제곱분의 9.8 m가 된다. 이렇게 정확하게는 숫자로 해보면 1분의 9.8 1초분의 9.8m 1초분의 되니까 1 세크 제곱분의 9.8m가 되는 거죠. 그래서 9.8 m/s 제곱을 우리는 가속도라고 정의를 한다고. 알겠죠? 그냥 숫자적으로 이렇다는 거고 수학적으로는 중요한 건 아니고. 속력이 1초당 9.8m/s씩 증가한다고. 거기다가 동그라미 쳐놓으면 돼요. 숫자 9.8만 기억하자. 알겠지? 뒤에 가면 이따가 표가 나올 건데 표가 9.8 혹은 9.8에 비례한 양만큼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중력에 의해서 이제 중력 가속도라는 일정 가속도를 가지는 거를 확인만 해주시면 되고, 그거를 이제 우리는 중력 가속도 상수라고 해요. 기억만 해주시고 중력 가속도 상수 이런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보통 우리는 이제 중력 가속도 상수를 G라고도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G도 어디서 봤냐면은 봤나? 하여튼 보통 이제 무게 할 때 무게는 질량 곱하기 9.8 하기도 하고, 질량 곱하기 질량을 우리가 기호로 표현할 때는 m이라고 하고 9.8은 g라고 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는 g라고 쓰여 있으면 이게 9.8이라는 숫자구나 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돼요. 9.8을 대신해서 그냥 g라고 쓰기도 한다는 거예요. 기호로. 우리 수학이 아니기 때문에 계산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문자로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과학에서는. 그래서 9.8이라는 숫자를 g라고 표현하고, 이거를 우리말로 중력 가속도 상수라고 한다. 알겠지? 그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3번 자유낙하 운동 그래프에서는 낙하하는 동안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죠. 그러니까 원점을 지나는 기울어진 직선 모양이고요. 그게 아래쪽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우상향하는 직선 그래프, 비례하는 그래프가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래프를 보시면요, 시간당 속력에서 속력이 몇 초마다 9.8m/s씩 증가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겠죠. 초당 보시면 Y축 좌표를 보시면요, 9.8, 19.6, 9.8, 9.8, 그 다음에 19.6, 그 다음에 또 9.8 증가하고 또 9.8 증가하고, 요게 이제 숫자 나와 있잖아요, 그지? 9.8, 19.6, 29.4, 그리고 39.2, 그리고 49.0 이런 식으로 해서 1초당, 2초당, 3초당 1, 2, 3 이런 식으로 해서 비례해서 계속해서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9.8m/s씩 중력 가속도만큼 증가하고, 그거를 우리는 가속도라고 한다. 자, 아래쪽에 이제 2번 보시면요, 질량이 다른 물체의 자유낙하 운동을 보시면요, 당연히 이 실험은 공기 저항이 없을 때를 가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진공도 있죠. 진공이라는 공기 저항이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공기가 없으니까, 그지? 그래서 진공상에서 여기다 밑줄 하시면 돼요.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떨어뜨리면 동시에 바닥에 도달한다. 여기 이제 갈릴레오가 피사의 사탑이라는 곳에서 이제 뭐 쇠구슬하고 뭔가를 같이 떨어뜨리면은 어떻게 된다? 동시에 떨어진다는 거를 실험을 했잖아요, 그지? 그거를 말하는 거고요. 자, 우리는 이제 짧은 구간이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데요. 보시면 이거는 되게 부피가 크고 무겁잖아, 상대적으로. 이건 되게 작고 가벼워요. 근데 보시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볼 수 있죠. 다시 한번 볼까요?
동시에 똑같아, 그치? 그런데 만약에 이제 깃털을 가지고 이제 이거랑 깃털을 가지고 만약에 떨어뜨리면 깃털이 천천히 떨어지겠죠. 우리는 왜냐면 공기 저항이 공기가 있으니까 깃털한테 이제 둥실둥실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진공 상태라면 깃털도 이 분필 지우개랑 같이 떨어질 거다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결론은 뭐다? 질량에 상관없이 같은 높이면은 어떤 물체든 동시에 떨어질 거다라는 거예요. 공기 저항이 없는 진공 상태에서는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떨어뜨리면 동시에 바닥에 도달한다는 거고요. 거기다 밑줄 할게요. 물체의 종류나 모양, 질량에 관계없이 자유낙하면 속력이 1초마다 9.8m/s씩 증가한다. 정지해 있던 물체가 동시에 떨어진다면 질량에 상관없이 초당 9.8m씩 계속해서 이동하는 속력으로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거고 동시에 속력이 변한다는 거예요. 결론 동시에 떨어지는 물체는 물체의 종류, 모양, 질량에 상관없이 속력 변화량이 일정하다. 알겠죠? 당연히 이제 공기 저항이 없을 때고요. 두 번째, 물체의 작용은 중력의 크기는 질량에 비례하지만 속력 변화는 질량에 관계없이 일정하기 때문이에요. 뭐 그렇구나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결론만 기억하세요. 질량에 상관없이 동시에 떨어진다. 알겠지? 속력 변화량이 동시에 똑같다. 일정하다. 그래서 왼쪽 그림 보시면요. 공기 저항이 없을 때 새 구슬하고 깃털이 동시에 이렇게 낙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쇠구슬과 깃털이 동시에 떨어진다고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공기 저항이 있으면은 당연히 이제 깃털은 천천히 떨어지겠죠. 3번 중력의 크기 보시면요. 자유 낙하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물체의 무게와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우리가 이제 1학년 때 힘의 크기 할 때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게를 표시할 때 질량 곱하기 9.8을 하는 거를 우리가 하긴 했었어요. 했던 거니까 밑줄만 해놓으세요. 무게는 9.8 곱하기 물체의 질량이다. 그리고 아래쪽에 왼쪽 아래쪽에 3번 등속 운동과 자유낙하 운동의 시간 속력 그래프 비교되어 있는데요. 3번에다가 별표 쳐놓으시고요. 시험에 이제 항상 VT 그래프를 비교하는 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속력이 일정한 거는 등속 직선 운동에 대한 그래프고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그래프는 등가속도 운동 혹은 자유낙하 운동이니까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왼쪽 등속 운동 같은 경우는 속력이 일정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넓이, 그래프의 아래쪽 민넓이는 이동 거리가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유낙하 운동도 마찬가지로 민넓이는 당연히 이동 거리가 돼요. 여기서 아래쪽에 민넓이 이동 거리가 돼요. 등속 운동 아래쪽 보면요. 시간축과 나란한 직선 모양이다. 그렇고요.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일정하다. 그지? 그래서 거기다 밑줄에 넣으면 될 것 같고 오른쪽에 자유낙하 운동 같은 경우는요. 당연히 원점을 지나는 기울어진 직선 모양이고요.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어떻게 된다? 점점점 이동 거리는 여기 보시면요. 여기서는 같은 시간 동안 이동 거리가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하잖아요. 일정하잖아요. 그치? 일정하잖아요. 증가량분이 일정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등가속도 운동, 자유낙하 운동 같은 경우는요. 1초가 요만큼이라면 2초는 이만큼이고 3초는 이만큼이고 4초는 이만큼이고 5초는 이만큼. 어떻게 되니? 점점 이동 거리가 증가하지. 그치?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아직은 그렇게 그럴 단계는 아니니까 그래프상에서 그냥 이동 거리가 기울기 아래쪽 부분, 그래프의 아래쪽 부분이 이동 거리인데 VT 그래프에서 자유낙하 운동은 이동 거리가 점점점 일정하게 증가하더라 라는 것만 확인해 주세요. 그죠? 자, 오른쪽에 우리 플러스 강의 한번 보면요. 속력이 변하는 운동 돼 있어요. 이제 빗면을 따라서 경사면을 따라서 굴러 내려오는 공이 있는데요. 보시면 쭉 보기만 할게요.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일정한 크기의 힘이 계속 작용하면 물체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을 하고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일정한 크기의 힘이 계속 작용하면 속력은 일정하게 감소한다 돼 있어요. 참고해 주시고 경사면을 따라가는 운동도 결과적으로는 마찰력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중력만 작용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기울어져서 이렇게 굴러가도 결국에는 중력이 작용하는 거잖아. 그래서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걸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만약에 근데 경사면을 따라서 어떤 물체를 이렇게 올려 그러면은 속력은 계속해서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감소하겠죠. 그걸 말하는 거니까 그냥 참고만 주시고 경사면을 따라서 내려가는 운동도 중력 때문에 생기는 운동이다. 그래서 일정하게 속력이 증가하더라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물체들의 속력 변화 보시면요, 5kg짜리든 3kg짜리든 0.6kg짜리든 뭐 질량에 상관없이 속력 변화량이 일정한 거를 확인할 수 있지, 그치?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네, 자 오른쪽에 우리 7, 8, 9, 10번 한번 풀어볼게요. 오늘 시험은 이제 등속 운동에 대한 것만 나오니까 참고해 주시고, 자, 7번부터 볼게요. 자유낙하 운동 물체는 같은 시간 동안 일정한 거리를 이동한다는 얘기인데요. 거리가 계속해서 증가한다고요. 그렇지?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일정한 거리가 아니라 거리도 계속해서 증가한다. 그래서 X가 되겠고요. 2번, 자유낙하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 때문이고요. 물체가 자유낙하할 때 속력은 일정하게 증가한다. 그치? 그래서 5고요. 진공 상태에서 골프공과 탁구공을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떨어뜨리면 동시에 도달한다고, 그지? X가 되겠죠. 8번, 세로축은 A에 들어갈 숫자들인데요. 1초가 9.8이니까 2초는 19.6이 되겠죠. 그래서 8번에 4번 되겠고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9.8씩 계속해서 증가를 한다는 거죠. 9번, 2kg, 5kg, 10kg의 물체를 동시에 떨어뜨렸어요. 물체 ABC 작용은 중력의 크기에 되는데, 중력의 크기는 질량에 비례하겠지. 2대 5대 10이 되겠고요. 속력 변화의 비는 똑같다 그랬지. 1대 1대 1이 되겠지. 다시 9번의 1번 같은 경우는요, 무게 있잖아요. 중력의 크기의 비는 결국에 무게의 비잖아. 그러니까 2대 5대 10이 되겠고요. 2번 같은 경우 속력 변화의 비는 질량에 상관없기 때문에 1대 1대 1이 된다. 그죠? 자, 10번. 공기중과 진공중이 나와 있는데요. 가는 진공, 나는 공기중이 되겠죠. 가는, 그래서 가는 진공중, 나는 공기중 찾으시면 되고요. 1번은. 2번은 나에서는 쇠구슬이 먼저 도달하고요. 3번, 가에서 쇠구슬과 깃털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달라요. 9.8을 곱하면 질량이 비례하는 거니까, 그지? 다르다. 근데 속력 변화는 같다라고 해야 되고요. 깃털이 받는 중력의 크기는 가와 나에서 같다가 되겠죠. 자, 이제 104페이지 실험 문제 한번 보면요. 등속 운동의 표현과 분석 돼 있어요. 가 같은 경우도 등속, 나도 등속인데요. 가와 나를 비교했을 때 가보다 나가 1초 동안 더 많은 거리를 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가보다 나가 속력이 빠르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것도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요. 밑에 한번 펴 보시고, 가 같은 경우는 이제 1초당 4cm를 가는 거니까 4cm per second가 되겠고, 미터로 표시한다면 0.04m per second이 되겠다. 그죠?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이제 8cm씩 가는 거기 때문에 8cm per second 혹은 0.08m per second 되겠죠. 그래서 나가 가보다 더 빠르다는 거를 밑에 이제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요. 나가 가보다 기울기가 더 급한 거 확인하죠. 그리고 VT 그래프에서는 나가 가보다 더 높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오른쪽에 보면 등속 운동을 하는 물체의 이동 거리는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한다. 그죠? 같은 시간 동안 이동 거리가 클수록 속력이 크고요. 나의 속력이 가보다 크니까 시간 이동 거리 그래프의 기울기는 클수록 속력이 크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정리. 등속 운동을 하는 물체의 이동 거리는 시간에 비례해서 증가하고요.
등속 운동을 하는 물체의 시간과 이동 거리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는 기울어진 직선 모양이고요. 시간과 속력의 그래프는 시간축이 나란하다. 그지? 자, 1번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는 가가 나보다 크다 돼 있는데 나가 가보다 크니까 x. 같은 거리를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가가 나보다 기니까 5. 시간 이동 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물체의 속력의 역수가 아니라 기울기가 물체의 속력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x. 등속 운동을 하는 물체의 속력은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한다 돼 있는데요. 속력은 시간에 따라 일정하다 그냥. 그죠? 그러니까 x. 물체의 속력을 구하시오 돼 있는데요. 1초씩 2m를 가는 거니까 2m/s이 되겠죠. 자, 오른쪽 자유낙하 운동도 한번 볼게요. 자유낙하 운동은요, 골프공을 매달아 놓고 이제 딱 떨어뜨려요. 이제 매달아 놓고 가위로 잘라가지고 떨어뜨려. 정지에 있었으니까 0이 되겠고 시작할 때는. 그리고 점점점 이제 찍어 속력을 측정을 한 건데요. 보시면 0에서 0.1초 사이에는 0.1초 동안 0.049m만큼 가. 그리고 또 그 다음 0.1초만큼 0.147, 그 다음은 0.245, 0.343, 0.441 점점 빨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0.1초씩 찍었는데 0.1초씩 거리를 쟀는데 점점점 속력을 이동 거리가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0.1초당 이동 거리가 증가했으니까 평균 속력을 재보면 0.49m/s, 1.47m/s, 2.45, 3.43, 4.41. 그래서 속력 변화를 보니까 0.98, 0.98, 0.98, 0.98. 근데 다리 시간이 0.1초 당이잖아요. 0.1초당 0.98이기 때문에 0.1초당 0.98이니까 결국에는 9.8m/s씩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죠? 제곱씩.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했듯이 속력과 시간의 그래프에서 우상향하는 직선 비례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고요. 오른쪽에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시간에 따른 속력 변화는 질량에 관계없이 일정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번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속력은 물체의 질량과 관계없이 1초당 9.8 이 숫자 기억해 주시고요. 2. 공기 저항을 무시할 때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떨어진 물체는 지면에 동시에 떨어진다. 그죠? 자, 밑에 확인 문제 볼게요. 1번 골프공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탁구공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보다 작다 돼 있는데요. 같아요. 중력의 크기보다 크다 돼 있는데요. 중력의 크기는 골프공이 크겠죠. 네, 더 무거우니까. 그래서 5가 되겠고 2번 골프공과 탁구공이 낙할 때 속력 변화량은 일정하다고요. 그러니까 X. 진공 상태에서 하면 골프공이 탁구공보다 먼저가 아니라 일정하게 도달한다. 그지? 동시 도달. 진공 상태에서는 물체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중력의 크기는 이제 질량의 크기에 비례하는 거니까 X. 2번 중력의 크기가 큰 물체인데요. 그러니까 무게가 큰 걸 찾으면 되겠죠. 쇠공이 되겠고 10초 후 두 물체의 속력을 비교하시오 돼 있는데요. 속력은 98m/s로 같다가 되겠지.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요. 뒤에서 106페이지, 107페이지는 이제 연습 문제로 한번 꼭 풀어보시고요. 여기 그래프 분석하는 거, 시간 이동 그래프에서 이제 해석하는 거, 이것들 여러분들 중학교 수학 시간에 그래프 문제에서 많이 봤을 텐데 비슷한 유형들 많이 봤을 텐데요. 마찬가지로 한번 풀어보시도록 하시고요. 연습 많이 해보시고 뒤쪽에 우리 108페이지부터 한번 풀어볼 건데요. 일단 풀어보시고 108페이지에서 13번까지 일단 먼저 풀어볼게요. 1번부터 13번까지. 물 마시고 왔네요. 네, 갔다 오세요.
오늘은 13번까지만 풀고요. 다음 주에 110페이지에서 111페이지 풀어오시면 바로 이제 수업 이어서 할 거고요. 단원 마무리에 이제 122에서 123페이지에 1번부터 10번까지가 오늘 배운 부분이니까 풀어서 오시면 다음 주에 마찬가지로 이어서 풀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처음에 내드렸던 프린트 풀어오시면 제가 채점해 드릴게요. 자연계에서 이제 힘과 운동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고 공부하는 게 물리학인데, 이런 단어는 물리학이잖아요. 물리학에서는 수학적인 게 좀 많이 필요하고 그래프 해석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래프가 나올 때마다 항상 잘 해석하는 연습을 많이 해두시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개념도 중요하지만 그래프를 보고 계산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시간상 같이 볼게요. 1번, 운동과 속력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도 있어요. 시간에 따라 물체의 위치가 변하는 것을 운동이라고 한다. 맞고요. 2번, 속력은 일정한 시간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말했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니까 속력의 단위는 미터/세컨 혹은 킬로미터/아워가 되겠고요.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길수록 속력이 빠르다고 하죠. 답은 5번이고, 같은 거리를 이동하는데 걸릴 시간이 길다 그러면 느린 거지. 2번, 등속 운동을 해요. 0.2초 간격이야. 0.2초 간격 동안 0.2초 동안 20cm를 가는 거죠. 잘 안 보여가지고. 자, 속력은 V는 0.2초 동안 0.2니까 1m/s 그죠? 이번에 3번. 3번에 자신의 달리기 기록에 대해 대화를 하고 있어요. 자, 나는 50m를 10초 만에 달렸어. 지민이 자, 누가 빠른지 볼게요. 10초 동안 50m. 지민이는 5m. 1초 동안 5m씩 가는 거고, 연우 10초 동안 80m. 10분에 80 하면 되겠고요. 8m/. 되게 빠르네. 자, 수영이 이는 복잡하게 10분이라고 했어요. 10분이니까 1분당 60초, 600이 되겠고,
그리고 1200m를 간대. 얘는 장거리를 뛰나? 2m/s 느리네요. 그래서 연우 지민이 수영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민이의 속력은 5m다 맞고요. 니은 연우의 속력은 8m다 맞고요. 수영이가 가장 느리죠. 그래서 3번 되겠네. 4번 표는 자동차가 120m 떨어진 장소까지 가는 동안 걸린 시간과 이동 거리래요. 1초당 30m씩 이동 거리가 계속해서 일정하게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초당 30m니까 4번에 3번 되겠죠. 이런 건 계산 안 하고도 충분히 풀 수 있겠지. 5번 속력이 가장 빠른 것은 이런 식으로 환산하는 문제들이 꼭 나와요. 자, 1번 보면요. 90km를 1시간 동안 1시간 동안이니까 3600을 꼭 외워주시고 1시간은 3600초 그 다음에 90km 90에다가 하나 둘셋 해주시면 되고요. 부터 2번 자 1초당 150cm래요. 1초당 150cm니까 1.5m가 되겠고요. 3번 1분에 그러니까 60초가 되겠고요. 600m 600m니까 10m/s. 4번 30분 귀찮네. 1분에 60초니까 60 곱하기 30이니까 1800 되겠고요. 그 다음에 36km니까 36000이 되겠고 미터 세컨. 일단은 계산 안 하고 일단 써볼게요. 5번 10초 동안 50m니까 10분에 50m니까 5m/s. 얘는 1.5m/s. 얘는 10. 얘는 20m/s. 네, 현재는 얘가 1등인데 얘가 제일 큰 것 같다, 그죠? 900 나누기 36이니까 대충 해도 약간 30 가까이 나오잖아요, 그치? 그래서 1등이 얘는 5번에 1번 되겠어요? 근데 당연히 야구공이 제일 빠르지 않겠니? 6번 길이가 100m인 기차가 20m/s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고 이거 수학 문제잖아요. 이 거리 기차 길이가 500m인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어요. 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가 되겠고요. 속력이 우리가 지금 20m/s니까 20이 되겠고 거리는 터널 문제 잘 알죠? 기차 거리랑 터널이랑 더하는 거, 그지? 100 더하기 500 해서 600 되겠죠? 수학에서 많이 봤을 테니까 그래서 30 되겠죠? 자, 7번 이제 초음파가 갔다가 되돌아오는데 10초 후에 되돌아왔대요. 그러면은 가는데 5초인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헷갈리는 거는 5초로 계산하면 안 돼요. 아니 10초라고 계산하면 안 돼요. 5초를 계산해. 5분의 1500이 되겠죠. 그래서 아니지. 깊이 이동 거리는 거속시니까 속력 곱하기 시간이고요. 속력이 1500m/s이고 1500 곱하기 10이 아니라 5를 곱해줘라. 그죠? 7500m. 7번에 5번 되겠고요. 자, 8번 1초 간격으로 찍었어요. 물체의 속력은 20m/s이다 인데요. 20cm잖아. 그러니까 0.2가 되겠지. 단위를 잘못 잡았어요. 그래서 20cm/s 혹은 0.2m/s. 기억 틀렸고요. 물체는 등속 운동을 하는 거죠. 일정한 간격으로 증가하고 있으니까. 일정 이동한 거리가 일정하니까. 물체가 8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160이 되겠죠. 그치? 1초에 20씩 가니까 8 곱하기 2에서 160 되겠어요. 8번에 4번이고요. 이동 거리와 시간 그래프가 나와 있고 등속이라면 A가 가장 속력이 빠른 거라 그랬죠. 그래서 A가 1번 되겠고요. 가와 나를 10번에서 가와 나를 비교했을 때 가보단 나가 속력이 빠른 거죠. 같은 시간 동안 이동 거리가 기니까. 기억 가에서 자동차의 속력은 일정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니은 나에서 자동차의 속력은 점점점 빨라지는 건 아니죠. 속력은 일정해. 근데 이동 거리가 일정하게 그냥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니은 틀렸고 그리고 속력은 가에서보다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빠른 게 아니라 가보다 나가 빠르다 그랬죠. 10번에 1번 되겠고요. 자 11번에 이제 우리 아는 그래프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이동 거리와 시간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증가. 그리고 속력과 시간에 대해서는 일정. 그죠? 두 개 찾으면 돼요. 그래서 11번에 1번하고 5번이고요. 이런 거 그냥 그래프 외우시면 되는 거고 안 외우더라도 그냥 개념을 알고 있다는 거. 일정하게 속력은 일정하고 일정하게 이동 거리는 증가하는 거. 그지? 기울기는 속력이 없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다 풀 수 있는 거잖아. 11번에 1번, 5번 되겠고요. 12번에 고양이가 지보다 빠르다는 거야. 그지? 답은 5번이고요. 같은 운동을 계속한다면 8초 후에 고양이 이동 거리가 24m이다. 네. 4초 동안 고양이가 12m를 갔잖아요. 그러니까 8초 후에는 고양이가 24m를 갔겠지. 똑같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니까. 12번에 5번이고요. 13번에 등속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10m/s로 일정하다. 자, 1번 물체가 10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그랬는데요. 10 곱하기 10이니까 100이다. 그지? 물체가 10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5초 동안 이동한 거리의 2배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니까. 그지? 50에서 50에서 100 이렇게 된 거니까 2배 증가. 3번 무빙 워크, 뭐 에스컬레이터 이런 것들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컨베이어 벨트. 4번 이 물체의 속력은 일정하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속력 일정하다고. 그지? 이동 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바꿔야겠죠. 네, 13번에 4번 되겠습니다. 뒤에 문제 한번 풀어 오시고요. 프린트도 풀어 오시면 제가 채점해 드리고, 네. 오늘 등송만 시험을 한번 볼게요. 질량에 상관없이 거리가 똑같은데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 모든 문제는